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9일 오후 3시 16분입니다. 오랜만에 벤프리트 장군 이름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로서 이 전투조종사로 참전했다가 실종되어서 나중에 전사로 처리되었던 그 아들이 사실은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고 중공군으로 넘어갔고 나중에는 소련으로 가서 소련의 강제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하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 증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벤프리트의 그러니까 외손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약간 좀 정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 외손자가 누구한테 들었냐 하니까 아버지한테 들었다. 아버지는 육군정보국의 차장까지 근무를 한 분이라니까 이게 또 간단하게 부정할 수도 없고, 이건 나중에 좀 더 알아봐야 될 사안입니다. 어쨌든 벤프리트 장군은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군의 발전, 특히 교육 훈련에 큰 도움을 주었던 우리의 은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했고 이승만 대통령을 자신의 아들처럼 아꼈던 벤프리트 장군입니다. 이분은 또 100세까지 장수한 분입니다. 우선 그 아들이 실종된 상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들은 당시에 공군 대위였는데, 이 벤프리트 장군이 한국전에 오기 전에 1947년 48년 이 무렵에 그리스에서 공산군들이 내전을 일으켰을 때 그 내전을 진압하는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계급이 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공산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전투조종사로 그리스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올 때 1952년 이야기입니다. 52년 때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근무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미 8군 사령관으로서 한국전을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자원을 한 겁니다. 그는 한국으로 간다는 명령을 받자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벤프리트 장군의 부인이죠,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이 편지는 군인의 아내에게 바치는 편지입니다. 눈물이 이 편지를 적시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저는 자원해서 전투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투 중에 B-26 폭격기를 조종할 것입니다. 저는 조종사이기 때문에 기수엔 폭격수, 옆에는 항법사, 후미에는 기관총 사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야간 비행을 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싸우고 있으며 드디어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보탤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미국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소집된 나의 승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아직 가정을 이뤄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의 의무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 짐 올림. 이 아들 짐은 한국으로 부임하자 동료 승무원들을 데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미 8군 사령부를 찾아서 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마침 그날이 1952년 3월 19일인데 벤프리트의 만 60세 생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 부자는 서울 북쪽의 갯벌로 기러기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4월 2일 벤프리트 장군은 아들과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같은 전선에서 부자가 근무를 하면 얼마나 서로 애틋한 마음이 오고 가겠습니까? 1951년 4월 4일 오전 10시 30분 벤프리트 8군 사령관은 미 제5공군 사령관 제임스 에베레스트 장군으로부터 아들이 야간 출격을 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짐과 두 승무원은 압록강 남쪽에 위치한 순천 지역을 정찰 폭격하기 위하여 출격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로서는 네 번째 출격이었고 최초의 단독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만 떴다 이런 이야기죠. 새벽 1시 5분에 이륙한 그는 새벽 3시 김포 비행단의 레이더와 접촉을 했다가 지금 주 표적이 구름에 가려 있다. 예비 표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표적을 폭격하기 위해서 가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에 대한 구출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벤프리트 장군은 아들에 대한 공군의 수색 작업이 도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때 최명신 뒤에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 되는 최명신 장군의 회고록에 따르면 벤프리트 사령관이 아들에 대한 수색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라. 보통 사병들에게 같은 순으로 하라 해가지고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구출 작전을 중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더랍니다. 완전 실종되었으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에 여운이 남겠습니까? 혹시나 하고. 그래서 가끔 실종된 지역의 지도를 물끄러미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근무했던, 아들이 근무했던 비행부대에서는 그 아들의 침대나 이렇게 물품을 그대로 보존해 놓았다고 합니다. 가끔 벤프리트 장군이 거기 들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해 부활절, 1952년 부활절, 벤프리트는 한국 전선에서 실종된 군인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모든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벗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놓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기절이죠.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걸로 요약이 된다 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벤프리트 장군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항상 이 행동으로 표현된 사람입니다. 이분은 한국군 현대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 만나서 생전에 물어보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벤프리트 장군이었습니다. 한국과 한국군에 대한 애정. 이분은 100살까지 살았는데 1915년생입니다. 이 15년생이 아닙니다. 1915년에 미국 육사를 졸업을 했는데 이 15년 졸업생이 유명합니다. 장성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이젠하워 원수도 지냈고 미국 대통령 지낸 사람, 그다음 브래들리 합참의장을 지낸 사람. 그런데 이 벤프리트 장군은 지휘관만 쭉 했습니다. 참모를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전선을 네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스 내전, 한국전. 약 4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성질이 늦었는데 그 이유는 아주 좀 웃깁니다. 벤프리트라는 똑같은 이름의 장교가 있었는데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 마샬 장군이었습니다. 마샬은 그 문제의 벤프리트를 이 벤프리트로 오인을 해가지고 승진해서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그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급속 승진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벤프리트는 연대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까지 했습니다. 노르만디 작전에 참여해가지고 유타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65년 7월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한국으로 운구를 하는데 그 수속을 벤프리트 장군이 미군의 특별 의전용 이럴 때 쓰는 비행기를 내도록 해가지고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시신을 실어서 운구를 하는데 그 책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5.16이 일어나자 군사 정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미국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한국 협회를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협회에서 벤프리트상을 제정을 해가지고 한미
우호에 정진한 사람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때 붙인다면 한국전에 참전한 장교들 중에는 아버지를 장성으로 둔 사람이 많았어요. 이 지미처럼. 그 사람들은 후방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전방으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상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20명 정도 참전해가지고 다치고 죽은 사람이 한 35명. 평균 전사상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위험한 지역을 자원한 거죠. 그 중에는 뭐 워커 8군 사령관이 여기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워커 장군 아들도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클라크 휴전 때 위안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또 뒤에 미국 CIA 부장이 되는 알렌 들레스의 아들은 프린스톤 다니고 있었는데 해병대로 참전했다가 여기에 뇌가 피격당하는 해가지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뭐 하버드에 제가 1년 동안 연수를 했는데 하버드 거기 전사자 명단을 쭉 새겼는데 한국전 부분에 가니까 17명의 하버드 출신들이 한국에서 죽었습니다. 3년 전에는 프린스톤 대학에 갔더니 거기 중앙홀에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사람 29명이나 그 엘리트나의 엘리트죠. 프린스톤, 하버드, 미국에서 랭킹 1위 되는 대학의 엘리트가 한국에서 죽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세. 그런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죠. 뿐만 아닙니다.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죽고 한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때 전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귀한 자의 의무라고 그러죠. 추미애 장관 아들이 미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실천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벤프리트 장군 아들, 클라크 장군 아들, 시어도르 루즈벨트 장군의 두 아들, 알렌 들레스 CIA 부장의 아들, 그리고 하버드 프린스톤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죠. 워싱턴에 가면은 한국전 기념물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있죠. 거기 보면은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벤프리트 장군 아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비교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감사합니다.